9번째 특강 통계적 추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정을 한다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우리 8강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무엇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모집단에서 보고자 하는 값입니다. 이처럼 모집단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값에는 뮤도 있고 시그마 제곱도 있고 P도 있고 또는 로우도 있고 많이 있겠죠? 이런 값들을 뭐라고 부른다? 모수. 그리고 통계에서는 세타라고 그냥 일정하게 불러요. 그런데 모르니까 표본을 뽑겠죠? 그러면 표본으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X바도 나오고 S제곱도 나오고 P햇도 나오고 R도 나오고 등등등등 많이 나오겠죠? 이 값들을 뭐라 부른다? 통계량. 그리고 통계량을 합쳐서 세타 햇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내가 구한 세타 햇이 정말로 왼쪽에 있는 모집단을 잘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추정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사실은 표본을 뽑은 거죠. 표본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4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불, 효, 일, 충. 네, 바로 불효일충입니다.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어떤 조건이든 우선은 4가지가 무조건 좋은 추정량의 선정 기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추정량의 선정 기준 4가지 시작. 불, 효, 일, 충. 됐나요? 뭐 외우는 방법은요. 여튼 불효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거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일심을 다해서 충성한다. 뭐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불편성, 두 번째 효율성. 이 2가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치성과 충분성은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불편성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정규분포 뮤와 시그마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3개를 추출했는데 다음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평균이 아닌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내라고 있습니다.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평균. 이 아이디어가 불편성입니다. 불편성은 식으로 쓴다면 내가 구한 이 값의 기대값이 모집단의 이 값이니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 모집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표본을 뽑아서 세타 햇 하나를 구했다고 칩시다. 평균인 평균을 구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평균은 표본의 평균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또다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뽑은 표본의 평균이 나오죠. 또 구했다. 또 구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세타 햇들은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럴 때 어느 것이 정말로 모집단을 잘 추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통계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세타 햇들의 평균이 원래 세타이면 돼.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세타 햇이 X바이면요. 그리고 그들의 평균이 뮤여야 해.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러면서 X바는 정규분포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죠.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현재 원래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평균이다. 또는 지금의 모평균이라는 이야기는 X바의 기대값이 모평균이야 를 보이는 건 불편성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다?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쓰면 X바의 기대값은 뮤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제가 풀어볼 테니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꼭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값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를 이렇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제가 평균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정한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첫 번째랑 세 번째 필요 없고 두 번째가 중요해. x2 하면서 x2만 대표값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할 거야. 나는 세 개를 다 더해서 3으로 안 나누고 2로 나눌래. 나는 두 번째 거를 두 배를 한 다음에 4로 나눌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세 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네 개를 더하면 4로 나누고 다섯 개를 더하면 5로 나눕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좋은 추정량, 불편 추정량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x2는 좋은 추정량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x2라는 값을 뽑아서 그들의 기대값은 얼마죠? 바로 원래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뮤입니다. 됐어요? 2번. x1 플러스 x3를 2로 나누는 거. 그러면은 x1 플러스 x2 앞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2분의 1 2의 x1 더하기 2의 x2 그러면 2분의 1에 뮤이고 뮤니까 2뮤 그러면 뮤 즉 모집단의 평균이다. 여기까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생긴 거의 평균은 뮤고 이렇게 생긴 거의 평균은 뮤네. 이와 같이 x바의 평균이 뮤예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요? 불편성. 편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편향이란 단어는 불편성, 무엇과 다르다? 모집단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세타와 내가 구한 세타 햇이 결국은 다르지 않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같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어떨까요? 3번 바로 넣어 볼게요.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러면 2분의 1 밖으로 나오고 3 시그마 괜찮으실까요? 2분의 3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가 아니다. 그럼 4번은요.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2를 한번 넣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4분의 1 밖으로 빠지고 뮤, 2뮤, 뮤. 느낌 오시죠? 얘네들이 각각 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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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그리고 그걸 계산했더니 뮤가 나왔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불편성은 만족합니다. 3번은 불편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불편성을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은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불편성을 만족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지금 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뮤와 시그마 제곱 모집단부터 크기가 2인 확률 표본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모평균 뮤를 추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뮤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x1과 x2를 뽑은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x바를 구해서 이 값이 어떤지 추정할 건데 지금처럼 세타를 구해서라고 한번 그냥 바꿔볼게요. 즉 세타햇을 구해서 추정할 건데 어떤 사람이 나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걸로 세타를 선택할래. 세타햇을 선택할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2배를 해서 x1을 하고 x2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걸로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좋은 추정량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불편성이었죠. 불편성이라는 거는 세타 햇에 대해서 평균이 진짜 세타의 값과 같니? 이런 거예요. 바로 실행합시다. 왼쪽으로 가서 결국 여기에다가 2를 붙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숫자 2분의 1 나오고 각각 뮤 해서 2뮤가 되니까 뮤다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3분의 1에다가 각각 뮤니까
3뮤. 그래서 뮤다. 뭐야? 둘 다 불편성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불편성은 기본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좋은 불편성을 맞는 불편 추정량이었으면 두 번째입니다. 내가 구하려는 그 세타 햇은 사실은 세타와는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의 세타 햇이 이렇게 해서 다름을 표시한다면 세타2가 더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비슷한 친구가 훨씬 좋겠죠? 이들의 차가 좀 적은 게 좋겠죠? 지금처럼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추정량인 세타와 비교했을 때 세타 햇이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볼까요? 바로 두 번째 조건인 효율성, 다른 말로 유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율적이다. 불편 추정량 얻었습니다. 불편성을 만족하는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제 더 좋은 추정량을 선택해야 된다. 뭘까? 바로 세타1의 분산과 세타2의 분산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아요? 얘네들 사실 왜 구했어요?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구한 건데 둘 사이에는 늘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걸 확률 오차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오차가 적은 게 좋겠죠? 그 오차가 적다는 걸 분산이 적은 걸 좋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계산을 해서 분산이 좋은지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을 풀기 위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즉, 이 값의 분산을 구해보자. 이런 뜻이죠. 분산의 숫자 앞으로 나올 때 제곱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vx1 더하기 vx2. 그러면 시그마 제곱 따라서 2분의 1 시그마 제곱 맞았어요. 오른쪽 분산 구해봅시다.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각각 4배의 vx1 플러스 vx2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9분의 1에 시그마 제곱 따라서 5 시그마 제곱 9분의 5 시그마 제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그마 제곱은 똑같은데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9분의 5입니다. 통분 한번 해볼게요. 18분의 9 18분의 10 어디가 작아요? 얘가 더 작죠. 작은 쪽이 좋은 유효성을 갖는 추정량이다. 따라서 질문은 뭐였냐? 혹시 두 추정량을 고려할 때 왜 고려했어요? 이미 불편 추정량이거든. 그럴 때 세타2보다 세타1이 선호되는 이유는 얘가 더 선호된다니까. 얘가 또 보더라도 여러분들 두 개를 뽑으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더 좋아하죠. 우리 앞에다 2배에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죠. 3개를 뽑으면 셋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좋아하죠. 5개를 뽑으면 5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좋아하죠. 왜요? 하고 질문하면 먼저 불편성입니다.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유효 추정량이기 때문입니다. 유효성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지금처럼 주어진 문제 안에서 불, 효, 일, 충 4가지 단어 기억해 주시고 또 불편 추정량, 유효 추정량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해 주시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 잘 풀 수 있으시겠죠?